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델링을 실제로 해볼 거거든요. 어떤 모델링을 해볼 거냐면요, 레고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이 레고 캐릭터를 모델링해서 실제로 텍스처링, 쉐이딩, 라이팅, 그 다음 렌더링, 간단한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최종적인 장면을 뽑아내는 걸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 있는 작업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마야에는 레고 스크립트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레고 브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설치해서 직접 써보는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모델링 하는 거 쭉 따라오시면 충분히 그 뒤에도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이번에 저희가 모델링을 같이 할 거는 바로 이 레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고 캐릭터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텍스처라든가 모델들의 형태라든가 분해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로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여서 애니메이션 하고 매핑, 쉐이딩, 라이팅까지 해서 최종 결과물을 한번 뽑아낼 거고요. 마지막에는 좀 아트감 있는 장면 하나를 좀 구성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을 쭉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브릭의 형태들이 있어요. 이대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도면입니다.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그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레고 브릭,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야의 폴더에 이 레고 브릭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미지들을 소스 이미지 폴더에 저장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면 같은 게 있죠. 도면 같은 것들과 텍스처를 같이 소스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폴더에 레고 브릭의 소스 이미지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도면을 대놓고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까 봤던 이미지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속성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사진의 크기가 나옵니다. 900 곱하기 1200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왼쪽 상단에 있는 폴리곤 플랜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사이즈를 지정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900 곱하기 1200 였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크기 때문에 120, 9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Z축으로 한번 돌려보고요. 그리고 윈도우에 보시면 렌더링 에디터, 거기에 보시면 하이퍼 쉐이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텍스처를 입힐 때 필요한 메뉴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본 램버트라고 있습니다. 램버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할 거예요. 오브젝트 클릭하고 쉐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렇게 하시면 적용이 되거든요. 램버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컬러라고 있어요. 컬러에 체크보드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파일을 넣을게요. 파일 네임이라고 보이죠? 이 파일 네임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까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네요. 6번을 누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회전이 돼 있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Y축으로 돌려서 90도. 대략 돌린 다음에 오른쪽에서 숫자를 입력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90, 120 이렇게 적용하시면 정확하게 맞겠죠. 스케일을 좀 줄여서 발이 그리드 위쪽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4개의 뷰포트를 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사이드 X라고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발 부분이 아래쪽에 맞도록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할게요. 컨트롤 D를 누르셔가지고 복제를 한 다음에 회전을 시키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도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요. 가운데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해둘게요. 6번을 누르시면 볼 수 있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그 해당하는 뷰포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다가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놔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됐죠? 네, 이거는 지금 제가 그룹핑을 시키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플랜 이라고 넣고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마우스로 클릭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왼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Create a New Layer 이렇게 있거든요. 누르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V는 비저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칸을 클릭하시면 T가 보이죠. T는 이제 와이어만 보이고 선택도 안 되고 프리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R은 선택이 안 됩니다. 도면에 상관없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팅했고요. 이 도면을 반투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반투명하게 해볼게요. 자, 쉐이더, 하이퍼 쉐이더 바로가기는 여기 위에 있고요. 하이퍼 쉐이드 눌러서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있거든요. 이 트랜스페어런시를 약간 줄여주세요. 그러면 약간 투가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미리 램버트를 잡아두시고 트랜스페어런시를 약간 주겠습니다. 램버트 1을 만드시면 되고요. 준비가 됐으면 R 버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면을 놓고 모델링을 시작하면 됩니다. 모델링 시작하실 때 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지금 만드는 레고 브릭은 단순히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브릭들의 형태를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애니메이션 했을 때도 해당하는 캐릭터가 제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외관을 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머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실린더를 누르시면 나오고요. 이 실린더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사이즈를 한번 맞추세요. 크기를 이렇게 맞추시고 높이도 맞추세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풋이라고 있죠? 거기에 폴리 실린더라고 있는데 여기 서브디비전 엑시스라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바꾸시면 이렇게 조절이 돼요. 12 정도로 약간 로우 폴리곤 형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이트라고 있죠? 서브디비전 하이트. 그런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한 2개 정도 라인 만들고 위쪽에도 머리 쪽에 이렇게 라인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나중에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머리 부분이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죠. 이 곡면으로 하기 위해선 베벨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엣지 하시면 엣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선택하는 게 소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 셀렉션을 체크를 지우겠습니다. 소프트 셀렉션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건데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체크를 끄고요. 엣지 모드로 들어가서 하나를 잡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둘레에 있는 엣지 전체가 잡히거든요. 이 상태로 에디트 메쉬에 있는 베벨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베벨이라는 기능을 매번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서 선택하지 않고 컨트롤 B를 쓴다거나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베벨을 클릭을 하시면 쉘프 탭에 들어가 오게 돼요. 쉘프 탭은 바로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이거는 너무 좀 단순하게 각이져 있으니까 좀 더 곡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좀 늘릴게요. 4 정도로 늘려볼게요. 정면에서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프랙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0.6 정도로 해볼까요? 네, 조금 더 0.7 정도. 네, 딱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베벨 기능 이용해서 곡면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아래쪽에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베벨 불러왔던 거 또는 컨트롤 B를 누르셔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그먼트 값을 이번엔 여기 떴죠? 4로 프랙션이라고 있는 거를 0.7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됐죠? 간단하게 이렇게 사이즈가 맞도록 되겠죠? 이 상태에서 머리 윗부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 윗부분은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페이스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다 잡고 더블 키를 누르고 상단에 있는 익스트루드 기능입니다. 익스트루드는 뽑아낸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뽑아낼 때는 살짝 한번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셔서 이렇게 뽑아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3번 버튼 눌렀을 때 곡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위쪽까지 이렇게 늘려 놓으시고요. 위에 있는 엣지를 잡으세요. 위쪽에 있는 엣지를 다 잡으시고 그 상태에서 아까 썼던 베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베벨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베벨 값이 있죠? 베벨 값을 조정을 해볼게요. 0.4 정도로 해보고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0.3 정도 만들고요. 세그먼트 값도 4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대략 된 것 같아요.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뭔가 사이즈가 안 맞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둘레를 한번 더블 클릭해 가지고 클릭 한번 하고 옆에 있는 거 시프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삼각형 가로 모양 이렇게 생긴 키보드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사이즈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더 좁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잡아두시고 아랫부분이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잡고 V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V는 스냅이에요. 대략적으로 머리 모양은 갖춰진 것 같아요. 이제 목을 한번 해볼게요. 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면을 선택하시고요. 네, 면 선택했죠? 목의 두께를 좀 확인합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대가 뾰족한 괄호 오른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익스트루드를 클릭하시고 살짝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러서 쭉 내리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쭉 내리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8 누르시면 되고 3번 누르면 이렇게 곡면이 될 때 정확하게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번 누르시면 되고요. 약간 각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을 쓸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인서트 엣지 루프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떠요. 단축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상단에 이 쉘프 툴을 만드셔가지고 쓰시는 게 좀 편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선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머리가 완성된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제가 빠르게 몸통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 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사각형 박스를 하나 꺼내줍니다.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려서 사이즈를 맞춰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버텍스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전체를 잡고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렇게 사이즈 맞춰주고 아래 버텍스 잡고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됐죠? 이제 옆면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옆면도 중요하니까요. 전체를 잡고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엣지들이 지금 곡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들을 다 잡으시고요. 아까 썼던 이 베벨을 쓰겠습니다. 베벨을 누르시고 베벨 수치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대략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텍스를 잡아서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늘려서 그 다음에 아래쪽도 아래로 살짝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키 페이스 그리고 페이스를 잡고 익스트루드 누르시면 아래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옆모습 보시면 되고 이쪽도 지금 약간 안 맞으니까 조금 더 내려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추시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형태가 맞아 떨어지죠. 몸통도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좀 어려운 게 이제 다리와 팔 부분이거든요. 다리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박스를 올려놓고 정면에서 이렇게 허리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허리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나중에 바꿀 거니까요. 일단 사각형 먼저 맞추시면 돼요. 옆에 부분은 제가 정확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도면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가 형태가 있고 아래쪽에 둥글게 원통형이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몸통 위쪽에 들어가는 블럭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부분만 먼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마저 디테일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원통이기 때문에 원통을 이제 실린더를 꺼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크기를 맞추고 회전을 시켜줘요. 90 정도로 맞춰주고요. 프론트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20으로 맞추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았죠? 그래서 20 정도로 사이즈를 맞추시면 다리 부분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가운데 부분이지만 다리 부분도 얼마의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맞춰봤습니다. 다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원통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90도를 돌린 다음에 사이즈가 똑같이 맞아야 되겠죠. 상단에 보면 여기 와이어 온 쉐이디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와이어가 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V 키를 눌러서 스냅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다리 위치에 맞게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맞추겠습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잘 누르셔서 화면을 전환시키면서 이동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페이스를 잡아서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페이스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하나씩 잡아서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W 키를 눌러서 쭉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옆에서 볼까요? 네, 이렇게 됐죠. 스케일을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은 평평하게 바꿔주신 다음에
내리시면 돼요. 다리 부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추가해서 발 쪽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서트 엣지 로프 툴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조절하고 사이드에서 위치를 조절해서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페이스를 잡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늘리시면은 다리 부분이 거의 완성이 됐죠. 지금 위에 보니 허리 부분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맞출게요. 네, 지금은 디테일하게 잡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윤곽을 먼저 잡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틀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다리가 완성됐으니까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제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복제하시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개죠.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 박스 형태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고 팔 부분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캐릭터를 디테일하게 모델링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하나하나 부품들이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작하세요.